시즌 막바지 그리고 경기가 길어질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. 평소 단련한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할 텐데 오늘은 배구 경기에서의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도 저희가 관련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천안에서 종료된 경기를 들여다보니까 박준혁 선수와 케이타 선수가 경기 중에도 에너지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산소호흡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할 때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것은 풀타임을 계속 뛰어다니는 축구나 농구와는 달리 배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트를 사이에 두고 펼치는 몸싸움이 없는 경기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 배구 팬분들,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저렇게 포인트가 난 뒤에는 잠깐 또 쉬어갈 수 있는 텀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정철 위원과 이성규 위원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배구가 이제 몸싸움은 없지만 네. 일단 수직 운동이고 또 특히 이제 공중에서 공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이 배구에 필요한 수비, 토스, 공격 이런 삼박자를 수행을 하려면은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호흡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호흡으로 이동하는 그 동작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요. 특히 이제 수비 같은 거 할 때는 낮은 자세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와는 좀 다릅니다. 보는 것과 하는 것에는 또 그것도 프로 선수가 하는 배구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. 그렇습니다. 다르다는 얘기였고. 이선규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? 네, 저도 배구를 중학교 때 시작을 하면서 솔직히 농구를 할까 배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딱 봐도 농구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배구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이 배구의 그 차이점은 수비하는 선수들은 랠리가 시작되면 낮춰서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. 그렇죠. 이 낮춰서 움직이는 게 이게 에너지 소모가 대단합니다. 네, 그리고 수비 왔을 때 순간적인 또 스피드 폭발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체력 소모가 크고 수비보다 체력 소모가 더 큰 거는 전위에 이제 점프를 뜨는 공격수와 블로커들인데 이 점프를 공격수나 블로커나 뭐 80~90% 뜨면 안 돼요. 100% 다 떠서 최대한 자신의 그 체공력을 살려서 공을 온몸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스파이크를 구사를 해야 되잖아요. 이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더 크고 이 경기를 봤을 때 몇 번의 랠리 후에 그 선수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. 이게 랠리가 두세 번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이 호흡은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산소호흡기도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분명히 랠리가 많이 오고 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선수의 경기 불안감이 또 클 때 이 경기 불안감 속에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때 좀 이런 과호흡 증상도 종종 발생하죠. 그렇군요. 지금 여자부는 한참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종목을 불문하고 이런 굵직한 경기, 중량감이 있는 포스트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단기전이다 보니까 장기 레이스 때와는 이 체력 안배나 이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.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분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렇죠.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? 이제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같기는 하지만 이제 아주 오랜 기간에 정규리그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포스트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는 경기 내용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. 그렇죠.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떤 그 집중력이 발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일단은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또 기분도 좋게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이제 지도자들이 이럴 때는 정말 선수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야 되고 기분 좋은 얘기 많이 해줘야 되고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되는 게 컨디션 관리의
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여자분은 또 이런 단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더욱더 대두가 되고 있고, 반면 남자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리그 중단돼 있던 기간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에 있었던 팀들 선수 또한 있었습니다. 이 일정을 마친 이후에 포스트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남자부 같은 경우는 휴식일도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정규리그 경기와 이 플레이오프 한 경기는 이 체력 소모와 그런 피로도가 달라요. 예. 거기에 지금 남자부는 일정이 미뤄지면서 3주 동안 중단이 되면서 포스트 시즌 일정이 빡빡하거든요. 예. 네, 그 경기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경기하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리그를 우승을 해서 네. 먼저 챔프전에 가 있는 팀은 더 유리할 것이고, 그렇죠.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돼서 준 플레이오프하고 챔프전까지 가게 된다면 예. 분명히 체력적으로 그 우위가 있는 거는 정규리그 우승팀일 겁니다. 네. 남자부 V리그에만 존재하는 준 플레이오프 제도, 가장 최근에 열린 준 플레이오프가 지난 2015-2016 시즌의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었습니다. 제 옆에 그 경기를 뛰었던 분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그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됐던 게 예. 2015-16 시즌에 삼성화재와 대한항공 그때 경기였는데, 네네. 제가 이제 삼성화재 소속으로 경기를 해서 준 플레이오프는 이겼어요. 예. 근데 준 플레이오프도 포스트 시즌과 다른 게 단판이에요. 네. 네, 한 번 지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도나 그 몰입감이 대단하고, 예. 네, 그 역시나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네, 떨어졌죠. 그러니까요. 예. 평상시에 배구 지도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체력인데, 이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 경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로 어떤 트레이닝,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, 이정철 위원.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시즌 때니까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. 비시즌 때 이제 많이 훈련하는 게 이제 9m 그 코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6명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동작들이 예. 빠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 있는 훈련, 만약에 러닝을 치면은 네. 뭐 긴 러닝도 하지만 이제 코트 안에서 짧게 빨리 뛰는 네. 그런 러닝도 하고, 반복적으로 왕복 달리기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셔틀런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스피드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예. 볼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는 그렇죠. 거군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행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맞는 스피드에 따라가려면은 네. 몸이 빠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특히나 이런 포스트 시즌에 들어왔을 때 큰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. 이럴 때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이 보양식으로 주로 어떤 음식물을 또 섭취하는지 네. 배구 팬분들이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네. 보양식도 중요한데 네. 지금 이정철 위원님이 체력 운동 얘기를 하니까 예. 저도 지금 아직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. 갑자기 과호흡이 네, 그만큼 이 비시즌 때 체력을 잘 쌓아놓으면 네. 그 시즌 때 거의 50% 이상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비시즌 체력 훈련은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그 체력이 잘 쌓아서 정규리그 그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왔을 때는 네네. 이제 시즌 때는 체력 훈련을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럴 때는 지금 윤성호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보양식이나 네. 또 이런 영양제를 섭취를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데, 저가 이제 저 현역 때 플레이오프나 챔프전 갔을 때는 워낙에 단기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면 이 영양제 링거도 맞고 또 그 뭐 장내삼도 또 구단에서 준비해서 장내삼도 먹고, 네네. 일단은 그 단기전 플레이오프 때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게 하기 위해서 네, 구단과 선수 모두 다 모두 몰두를 하죠. 이정철 위원의 기억에 이 선수의 체력은 정말 압도적이다, 이런 선수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체력왕. 체력왕. 예. 외국인 선수 얘기해도 되죠? 상관없습니다. 메디 선수요. 메디 선수요. 네. 메디 선수는 이 폭발하는 힘이요. 네. 정말로 그 코트 러닝을 이제 코트가 그 9m 하면 54m예요. 예. 그러면 그 러닝을
뭐 1분 러닝도 뛰키고 5분 러닝, 길게는 12분도 뛰키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거리 뛸 때는 보통 1분에 4바퀴, 15초에 한 바퀴입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분을 하면은 48바퀴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뭐냐면은 40바퀴. 그리고 1분 러닝을 할 때는 짧으니까 예. 그때는 10초에 한 바퀴 뜁니다. 야. 그러면 이제 코너웍을 돌면서 네. 발목 보강에도 상당히 좋아요. 예. 그래서 또 한쪽으로 뛰면은 이쪽으로 뛰면은 이 몸이 균형이 짝짝이가 된다. 그래서 반대로 또 뛰긴단 말이에요. 예, 반대 이제,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예,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수들은 싫어하죠. 운동을 많이 시키니까. 네네.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한 세트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일단 메디 선수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스피드뿐만이 아니고 예. 근력도요. 정말 그 여자 선수로서는 아주 정말 진짜 좋은 압도적인 근력. 근력이네요. 네, 네. 자꾸 체력 운동 얘기하니까 네. 제 지금 생방송이고 과호흡이 또, 또. 지금 과호흡 올 것 같으니까 네, 이 체력 운동 얘기는 조금만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잘 갖춰지면은 예. 일단은 부상 방지하는 데는 정말 남의 발을 밟지 않는 이상은 예. 본인 스스로 이 코어가 무너져서 부상 날 일은 거의 없어요. 그렇군요. 두 분의 해설위원이 정말 특히 이정철 해설위원은 더 그럴 것이 지금 이 연세에 이런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. 연세 아니에요. 예. 나이라고 해주세요. 나이. 예. 이 나이에 이 또래에 네, 맞습니다. 그 정도로 이 두 분의 해설위원이 굉장히 자기 관리, 체력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아마도 많은 배구 선수들이 살찌지 않고 이 자신의 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